모든 그 어떤 CCTV라든지 카메라 구조에서 또는 이렇게 모든 로봇이 눈으로 시각으로 보거나 또는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의 액정 장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그것을 어떤 글자를 인식을 하게 될 때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자아를 가진 컴퓨터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글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제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0.1cm나 뭐 그 이하 0.001 단위로 돼서 픽셀 수를 따라서 이 색깔의 정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렇게 색깔의 정보를 이제 우리 가나다라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를 여기는 거꾸로 지금 보이네요. 화면이 거꾸로 보이는데 여기서 글자 크기를 인식을 해서 색깔별로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익힐 때는 그래서 검은색, 흰색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얘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여기 동서남북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라는 게 있고 어느 정도의 이것을 색깔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자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문자를 인식하고요. 또 크기별로 이것이 다 틀리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는 거기다가 기초적인 어떤 정자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쪽 방향을 따라서 동서남북 방향을 따라서 이거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 이거는 흰색이고 이건 검은색이다. 나중에는 이제 색깔도 틀리게 이해를 하겠죠.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하고 뭐 빨간색으로 쓸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쓸 수 있구나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일이고 검은색과 흰색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어떤 글자다. 전 세계 수많은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글자를 갖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거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동시에 그것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그 언어를 인식을 하고 또는 뭐 A, B, C 이렇게 1, 2, 3, 4, 5, 6 이거는 뭐 전 세계 공통 언어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거.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AI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약간 전 세계 언어 학습에 있어서 이렇게 쓰여진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쓰여지거나 각도가 이런 각도로 동서남북 어디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것이 서로 간의 약속을 인간의 약속을 따라 그렇죠. 약속이죠. 그것도 이거 서로 간의 약속을 따라서 이것은 그 브라질 언어가 되고 영어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중국어가 되고 이건 한자가 되는 이건 서로 간의 약속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돼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쪽 언어를 그 의미를 비슷한 것을 자기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언어를 이제 번역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 방식의 어떤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것도 당연히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각도로 써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글자를 인식하고요. 그것도 각 색깔별로 있다는 것도 당연히 인식하겠죠. 크기별로 틀리다는 것을 가장 기초적인 것을 시작해서 이게 크기가 또 틀려도 이게 같은 언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음성적인 방식으로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해서 음납시의 더 고정, 액센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어를 이해를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문자적인 방식, 음성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주파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주파수의 음의 높낮이가 틀리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표준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 음의 높낮이를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항 그러면 이렇게 보통 어항이라는 게 주파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주파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언어를 인식을 합니다. 언어를 인식을 하고 아항 이거하고 틀리죠. 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주파수와 소리를 갖다가 분석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언어를 가장 기초적인 표준적인 발음을 배우고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양한 사람의 이런 발음을 그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라는 것을 그러시면 대동소이하죠. 보통 이게 우리 또 전 세계 한국 사람이다 또는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자신들의 언어에 있어서 발음이랑 액센트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장 표준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존재해서 인간의 언어를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방식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AI의 뇌에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했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놨을 때, 뭐 군이나 뭐 기업에서는 또 각 나라별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의미로 해석을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요. 다른 의미로 그것을 적용해서 똑같은 숫자라도 그걸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컴퓨터 언어가 되고 이것이 인간의 언어가 된다는 거죠. 이진법과 관련해서 이진법이 아니라 진법수로 해서 공일이 뭐로 표시되어 있든 간에 그것을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있다 할지라도 숫자 방식 이것은 78이야 또는 4야 8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또는 A, B, C, D, E, F, G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001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문자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001은 그 다음에 010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7648번째야. 이렇게 영상 우리가 갖고 있는 동영상 파일 몇 번째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어떤 현재 그 민법수의 국제표준 정했을지라도 서로 간에 약속하기 나름이고 서로 간에 약속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해놓기 나름이라. 그래서 10가지든 20가지든 40가지든 모두를 정해서 마음대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뭐 어떤 구글 유튜브가 됐든 애플이 됐든 어디든 간에 이것은 이제 숫자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 것이 숫자 방식으로 전 세계 이제 숫자를 공통으로 사용하니까요.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언어를 처리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선전화 트랜지스터, 트레이스터, 카펫이다 또는 이렇게 하드디스크의 셀과 셀 또는 뭐 SSD의 셀과 셀에 있어서 특히 비밀 저장을 할 때는 이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셀은 똑같은 의미라 할지라도 다르게 저장하는 이 비밀 저장도 가능하고요. 서로 플로팅 게이트에 다르게 각각 틀리게 저장할 수도 있어요. 비밀 저장은 암호 저장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셀과 셀에 있어서 결합하면 진법수의 무엇이다 또는 숫자 방식의 무엇이다 또는 A, B, C, E다 또는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식사하셨습니까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우리가 좀 더 비밀 저장이 가능하면 똑같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하지만은 그 의미는 공격하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서 또 다르게 복선을 깔아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런 암호적인 저장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몇천 번째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합을 했더니 영상이 되거나 의미가 행석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음파통신과 무선통신의 잠수함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선전화 무선통신은 디지털 어떤 그 신호를 따라서 진법서를 따라서 전달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각 나라의 그 언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신호로 이석해서 78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프랑스로 바꿔주면 이런 의미야라고 표시를 해서 해석기에 따라서 상대방의 귀에 들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유선이나 무선이나 전화를 걸었다. 스마트폰을 거는데 상대방은 유선 전화로 받았다. 그러면 이 번호를 진법수에 따라서 이 번호를 인식을 해서 그것을 안녕하십니까 라는 소리구나. 이게 그 나라 언어로는 그 음이 거기서 해석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이렇게 음을 해석을 해서 들려주는 이렇게 해서 번역 방식을 사용하면 전 세계 하나의 통합권으로서 언어가 자동 번역되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문서적인 것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자동 번역이 되죠. 그 컴퓨터의 어떤 유선 무선이나 오갈 때 모든 신호가 오갈 때 디지털 신호로서 진법수로서 오가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숫자 방식으로 바꿔놓으면 문서적인 것도 전 세계의 언어가 200개가 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거기에 똑같은 의미로 번역이 되므로 보다 전이게 정확하고 자유자재로 빠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유선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이성통신도 있지만 유선 인터넷망이 제일 제가 보기 괜찮은 것 같고요. 유선 인터넷망 아니면 그 스마트폰, 워키토키, 위성통신 또 위선전화 기타 모든 통신 구조를 컴퓨터 데스크탑과도 전부 다 또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컴퓨터 안에 이렇게 데스크탑 인터넷 전화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여기서 고유 번호를 주고 아니면 고유 번호 자체 번호로 이렇게 우리가 저도 전화 스마트폰 전화번호가 있어야 집안에도 그럼 자체 번호로 이렇게 전화를 걸어도 거기는 고유 번호로 해서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처리되어서 전 세계 어디나 이게 통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해외로 가더라도 로밍 서비스를 하지 않고 그 번호가 등록돼 있다면 아니면 그 번호 고유 번호 모드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누르면 그쪽에서 이것을 우리 등록된 사용자라 그러면 이렇게 등록되냐 안 했냐 사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서비스를 해준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이제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하면 되게 싸다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자기 회원들끼리 인터넷 전화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스마트폰과 연동하고 유선전화 연동하고 다른 것과 연동하고 오키토키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데스크탑에다가 다 깔려 있는 플랫폼을 따라서 다 깔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뭐 어떤 그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뭐 퀵서비스 택배 아니면 슈퍼마켓 각종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세탁 서비스도 될 수 있고 그것도 온갖 종류의 이동통신 대리점도 할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의 사업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그걸 또 하시더라고요. 제 걸 일단 먼저 제 사업 구조를 뭐대로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 말고도 오픈 AI 소라의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에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인공지능을 학습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어떤 화면의 구성 요소에서 만화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사람이 여기 있고 강아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위치 정보를 따라 조명 여기 방안을 설명한다 그러면 강하게 조명 가구 여기 있고 이렇게 파일 그러니까 그 사진 파일로 갖다 놓는 만화가 됐든 광고 사진이 됐든 갖다 놓는 방식으로 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신지도 모르죠. 거기다가도 와서 동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것을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장면 만화도 보면 이렇게 연기 그 만화 작가들이 그려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막 넘기면 동영상이 되듯이 그런 방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 아닌지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화 사진이 되지만은 만화 영화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어떤 광고 사진이 되지만 광고 동영상도 되거나 드라마나 영화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그럼 위치 정보가 필요할 텐데요. 사람은 여기 정보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강아지는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 그럴 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그 움직임을 이렇게 전송을 해야 될 텐데요.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엔비디아도 있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CCTV가 그 어떤 CCTV나 모든 카메라, 드론에다 카메라 달아갖고 움직이죠. 군사적으로도. 사람, 그 다음에 차량, 이렇게 일련 번호를 탑재를 해서 전부 다 추적하고 있고 움직임을 특정 어떤 군복 입은 사람만 살상한다든지 주의관만 살상한 차량만을 파괴한다. 이런 자동 전투 수행을 가능하게 되고요. 좌표를 5군데 찍어놨다 그러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린다든지 차량, 건물 같은데 가로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청소를 한다든지 물줄기 달아가지고 MBC 뉴스 투데이에서 이거 멋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하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동 전투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전장의 상황에 따라서 자동 전투 수행하는 방법 한 가지부터 5가지, 10가지를 만들어서 제가 선택해서 하거나 여기서 조종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안두릴에서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에 사용하시고 우크라이나 시내에서 사용하시더라. 제것을 멋대로 침범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도 가로 세로 높이로 CCTV나 모든 카메라
카메라 구조에서 봐서 어떤 눈 메시지, 코 메시지 이렇게 두께 메시지하고 체중을 분석하고 그 사람을 동국의 동일한 수백만 대나 수천만 대 동일한 망을 갖고 있다. CCTV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중국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그 사람을 특정하여서 이 좌표 수저 방식으로 정확히 보지 않으면 틀릴 텐데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건가 저건가 저 사람 똑같아. 얘를 쓰는데 좌표 수저 방식을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정하여서 주민등록부에서 그래서 제 방식을 멋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CCTV 같은 거를 또 그다음에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거나 자율주행 로봇도 호텔에서 지금 몇 군데 좌표 숫자 찍어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5군데 서비스하고 돌아옵니다. 목적별로 시간 걸리는 시간이라도 목적을 정해 놓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도 10군데 배달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제 방식은 좌표 숫자 방식은 너무 쉬워요. 바닷속도 가능하고 우주도 가능하고 우주에서도 그냥 가로 세로 높이를 숫자 방식으로 해서 지도를 표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땅속도 가능하고 로봇의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요. 또는 카메라로 상대방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인식. 로봇이 권투한다 그랬을 때 상대방을 가로 세로 움직임을 분석하고 나의 움직임을 대응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됩니다. 이것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기도 가로 세로 높이로 화면 인식을 할 때 카메라 인식으로 하며 이것을 센서보다 훨씬 더 싸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보듯이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안을 파악을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입자 방식으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걸 구분하며 특히 입체적인 것은 피해 다니는 좀 의자 다리다가 피해 다니거나 것을 가지 않는 이런 방법을 의자 다리에서 몇 센치 뛸 수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꼭 이거를 갖다 방 안에 있어서 벽이다 벽체다 그러면 거기는 입체로 돼 있으니까 부딪히지 않고 돌아간다 이런 기술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로봇 같은 데에서도 로봇이 움직인다 또는 드론이 움직인다 로봇이 움직인다 했을 때 차량 같은 것도 가능하죠. 바이돌 같은 거 있으면 로봇이 이건 입체야 그러면서 피해 다니고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이건 입체 사람은 입체니까 피해 다니. 입체 중에서도 어린아이의 입체, 그다음에 어린애 입체 이렇게 크기가 틀리거나에 따라서 대응을 각각 틀리게 해주는 거죠. 여자 남자의 입체 이런 부분을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입체 또는 건물의 입체를 구분해서 부딪히지 않는 방법. 그다음에 화면 이렇게 신호등 같은 것들도 그렇죠. 입체로 분석을 해서 저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놓는 거죠. 그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기도 원형 진공청소기도 어른 장난감처럼 RC카처럼 만들어주면 되게 전세계 대박 날 거라 그랬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게 입체를 분석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군의 대공 감시망이다 그러면 입체를 분석해서 타격을 하거나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류센터나 편의점 마트에서 얘가 어떤 물건을 고객이 몇 개를 집었는지를 그 물건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생긴 거는 가격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크기야라고 이렇게 그 해당되는 물건이 이게 매대 이게 위치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무엇을 집었는지 보고 사람이 보듯이 본다는 거. 사람이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으면 이 고객님이 몇 개 집었네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져가면 경보 계산대로 가져가면 그 물건 인식에 자동 계산 또는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그것을 주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그 매장 안에 몇 명 들어가다는데 식당 안에 몇 명 들어가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요. SK텔레콤 SK 플래닛에서도 CCTV에도 이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게 전 세계 방산 기술에 다 들어가는 기술인데 물류 기술 RFID가 필요가 없어요. 로봇이 사람처럼 그것을 물건을 인식해서 자동 재고 처리를 해주는 방식인데 이거를 SK 플래닛에서 멋대로 하시더라. CCTV 지하철에 사람 몇 명 다니는지 그래서 번호를 해가지고 이게 방산 기술에서 적군이 몇 명인데 그중 특정 지휘관만 암살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CCTV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특정한 사람을 찾아내거나 그 사람을 추적 동선하는 좀 더 관찰해서 그 사람의 기록을 그것을 갖다가 딱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SK 플래닛에서 지하철에 몇 명 다니고 이렇게 사람에게 일련 번호를 하시더라.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제 기술을 침범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CCTV를 저도 이렇게 구미에서 원룸을 서울에서 이렇게 원룸을 이렇게 관리하고 CCTV로
CCTV를 이 스마트폰으로 봤거든요. SK에서 어떤 SK텔레콤에 서비스 해줘서 그럼 이게 그럼 뭐하러 이게 그냥 인터넷에 CCTV를 그냥 컴퓨터에 통합을 시키지 뭐하러 DVR 방식으로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무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CCTV를 그 100개든 1000개든 그것을 갖다 현재는 112나 어떤 지자체에서 많은 모니터 갖고 보시잖아요. 하나의 모니터로도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본다는 거죠. 유튜브 동영상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가도 가능한데요. 컴퓨터에 통합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모니터로도 그냥 볼 수 있고 감시 요원도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요. 하루 종일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래서 놓칠 때가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동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에 대해서 경보를 울려주고 그것을 따로 저장. 저도 지금 현재 DVR이 있는데 24시간 어디 있더라라고 몇 시간 적어놓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맨날 찾아가지고 범죄 장면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출입한 장면이라든지 이것을 사람이 출입한 장면 또는 범죄 장면 인식해서 따로 저장을 해놓는다면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관문 비디오다 그러면 거기다 저장 장치를 다 사람이 출입한 것에 대해서 딱 기록해 놓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현관문 비디오다 그러면 인터넷망이나 워키토키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연동되는 기기가 스마트폰이든 다른 것이든 해서 내가 회사 가 있더라도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도 남길 수 있고 우체부 같은 데 있을 수 있잖아요. 택배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CCTV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개 화면을 여러 개 렌즈를 여러 개 넣어서 이렇게 보지 말고 각도별로 찍는 방법을 그 렌즈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걸 여러 개로 움직여갖고 와이드한 화면 뭐 2개나 3개를 묶어가지고 와이드한 화면을 표시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이것을 쓰지 마세요. 모니터가 됐든 스마트폰 됐든 아니면 데스크탑 모니터가 됐든 여러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로 입체로 표시해 주거나 각도를 따라서 와이드하게 표시해 줄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현관문 비디오에도 이렇게 그 렌즈가 여러 개 들어가 있거나 각도별로 이렇게 움직여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금 사각지대가 좀 있는데요. 이렇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는 CCTV나 이런 데다가 그 CCTV 껐어붙이기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니까 무선이나 무선으로 해서 CCTV를 추가로 달아놨을 때 현관문 비디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집안에 있는 CCTV도 경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적외선을 갖다 현재는 적외선 모드가 있는데 적외선을 보강해서 하는 모드는 없거든요. 적외선 센서다 그러면 적외선이든 마이크로 어떤 전파든 아니면 또 다른 초음파 전파든 이것을 추가를 해가지고 사물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초음파 같은 거 박쥐도 이렇게 사물을 초음파 쏴서 밤에도 사물을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이렇게 어떤 초음파 같은 거나 기타 다른 전파를 써서 화면을 명확하게 두 가지를 통합시켜서 두 가지나 세 가지 다른 전파들 이렇게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전 세계 대박일 텐데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있어서 적외선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적외선이나 체열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적외선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전파도 체열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전파도 상관없다. 다른 전파가 됐든 마이크로웨이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싸가지고 너무 그 건강에 충격적 해적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적외선이 됐든 마이크로 이렇게 외부가 됐든 넣어서 체열을 높여서 찍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벽 너머에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그쪽으로 마이크로웨이브나 이렇게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를 써서 체열을 높인 다음에 뚜렷하게 영상을 보면 좋겠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산시에서도 통합센터 또는 서울시나 중구청 어디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CCTV를 컴퓨터에 통합을 해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도 관리할 수 있어요. 수백만 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함부로 침범한 CCTV 시장이 전 세계 300 몇십억 불인데요. 큰 돈인데 그걸 멋대로 하셨다가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러시나 본데 저희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그 어떤 지자체들이 그다음에 그 주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청 이런 데도 그렇고 유럽적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쏟아져 나 YTN에도 저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플라스틱 창문 바로 그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을 덧대자 보석상 털리니까 플라스틱창 안 깨지고 유리창 안 깨진다.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보도내시더라고요. 비상벨 시스템도 말했는데 비상벨 시스템도 제가 사람에 대해서도 택시 같은 데 보면은 택시 회사가 이제 인터넷망이나 워키토키 무선 인터넷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워키토키로 해가지고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그 워키토키 중계망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택시 회사가 이렇게 움직일 때 택시에다가 이제 달아가 블랙박스나 또 다른 어떤 유무선 또 다른 어떤 무선 통수신 장치로 해가지고 거기서 택시 안을 갖다가 관찰을 하고 택시 안을 보고 택시 운전사가 돈 띵겨 먹는가 아니면 택시 운전사 범죄하는가도 관찰하고 또 그것을 택시 운전사 강도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승용차나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안회사가 해주거나 또 다른 어떤 이런 데서 해줄 수 있다. 이것을 스마트폰에도 탑재를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탑재를 해서 이게 내가 번호를 누르면 현재 상황에 녹음이 되고 그것을 대신 신고를 해주는 입으로 얘기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해주거나 112에 연결을 해도 되지만 자동 신고해주는 또는 이것을 누르면은 불특정 사수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 내가 이렇게 유튜브 채팅이나 다른 채팅으로 연결돼 카카오톡 채팅으로 연결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이 상황이 전파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대신 112에 전화된 이런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또는 어떤 이거 스마트폰을 뺏겼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 작동할 때 내가 이렇게 호주머니에 이런 작동 장치 제가 스마트폰을 리모컨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스마트폰 리모컨, 카메라 리모컨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카메라나 스마트폰은 자기 셀프 촬영을 할 때 리모컨 방식으로 작동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파를 송수신하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죠. 셀프 촬영을 할 때 몇 초 후에 촬영이 된다는 이런 기능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또는 그것을 몇 초 간격으로 몇 장을 찍을 수 있다. 동영상을 몇 분 분량으로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유튜브에 1분짜리 동영상 올릴 때 지금은 갖다 끄고 이렇게 다시 와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가 됐든 스마트폰이든 몇 분 분량을 정확히 찍을 수 있다. 이것을 나중에 설정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몇 초 간격으로 해서 내가 탁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또 가서 또 조작하지 않고 또 2초 후에 또 다른 장면을 찍고 다른 포즈를 하고 이런 방법도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다. 또는 리모컨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 그래서 이런 리모컨을 이용해 가지고 딱 누르면 그래서 현재 그 상황이 녹화되어 자동 전화 걸고 소리는 안 나고 하거나 보안회사 연결되거나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스마트폰 뺏겼을 때 이것을 삐삐 방식으로 해서 누르면은 위치가 표시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112나 정해놓은 곳에서 신호가 가서 문자가 자동 전화해 줄 수도 있잖아요. 삐삐식으로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걸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거나 이게 정해놓은 목소리 이런 것들을 동영상도 전송이 되는 이런 어디다 저장을 해놨다가 간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그뭐 112다. 보안회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고객님이 있어요. 고객님이 있는데 내가 삐삐를 누르면 신호가 인터넷망이나 뭐 또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고객님이 접속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삐 누르면 그 사람에게 정해진 살려주세요. 내가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살려주세요. 두 번 누르면 JH를 잘 봐주세요. 동영상 녹화해 주세요. 이렇게 세 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장치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 우리는 전화국 같은 데서는 많은 사람의 전화를 받는데요. 그럼 보안회사다 그러면 100사람이나 1000사람, 10,000사람, 수십만 원도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이제 우리가 네이버다 그러면 이메일 같은 것도 그것도 등록을 해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비상신호라 그러면 거기서
보안회사에 삐삐삐 빨간색으로 표시되거나 연락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동으로 구조 신호가 SOS 한다 그러면 보안회사가 대신해서 112에 신고해주거나 그렇게 119로 보내주거나 이런 대신 전화해주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119나 112에 저장돼 있던 방식이 어떤 사이트가 대행을 해주면 112나 119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사업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화를 못할 때가 있어요. 스마트폰에다가 이걸 넣을 수도 있고 앱 방식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우리 미래 저장돼 있던 그런 영상이나 미래 저장돼 있던 이런 어떤 신호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구조 신호가 됐든 미래 저장된 것은 살려주세요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비밀스러운 정보를 제공할 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도 비밀스러운 자기가 그 영상을 갖다가 놔뒀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위급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딱 눌러서 그 정보가 전송돼 버리게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첫 번째는 전송되게 하는 것 또는 특정 그 회사를 통해서 112에 자동 전송되게 119에 자동 전송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저장했던 것이 그쪽에 인터넷 전화가 되겠죠. 그쪽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보내진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인터넷 전화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어떤 페이스북에 지금 현재 인터넷 전화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서 꾹 누르거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돼요. 스마트 앱을 꾹 누르면 미리 저장돼 있던 그 정보가 그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에 가장 단순한 건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 어디 위치 정보까지 표시해주고 이런 거 되겠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그 비밀스러운 정보를 갖다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비밀스러운 정보를 범죄 장면이라든 이런 것들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또는 미리 정해놓은 백사남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정해줄 수 있는 또는 그것을 112나 119 전송하는 아니면 그 보안회사에서 이것을 했을 때 보안회사가 나 대신해서 전송해 주는 것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저기서 미리 신호를 거기다 놔둔 것을 내가 신호만 여기서 리모컨 방식으로 딱 누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든지 인터넷 망을 통해서 하든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거 인식을 한다는 거죠. 저거 삐삐 우리 고객님인데 라고 인식을 해서 정해놓는 것 한 번 누르거나 두 번, 세 번 누르면 말로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번 누르면 자동으로 그 정보가 전송이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메일 같은 거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도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동으로 리모컨 방식으로 또는 앱 방식으로 자동으로 전화가 걸어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동영상 파일이나 이렇게 정해놓은 구조 신호가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앱 방식으로 누르면 우리가 정해놓은 정보가 자동으로 그쪽으로 이메일이 됐든 이메일이 간다. 또는 동영상 파일이 간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 신호가 간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112에 119에 정보 제보하는 이런 것들도 된다라는 거죠.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TV에 데스크탑에 통합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모니터로 그냥 관리하는 이런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중국이든 노산시 통합센터 서울시든 중구청이든 어디서든 하지 마시라. 제 방송의 특성상 좀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 지자체 배상보다서 해당 공무원이 퇴직해도 구상권이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절대 소송하지 않는다. 외국에 내가 왜 못 판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팔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함부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